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빅브라더 시대에 본인을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구독자분의 댓글을 읽고 제 생각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모든 검색과 시청 기록이 저장되지 않게 설정해서 사용했어요. 제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비디오와 광고를 추천해주고 그것들에 이끌리는 제 자신이 왠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결벽인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제 습관을 고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일단 님이 이런 세팅을 하신 거는 이런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터넷 각종 개인 방송에 이제 인공지능이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방송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치 엔진이나 앱이든지 각종 플랫폼을 사용할 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잡상인들 이런 거 보셨나? 혹시 이렇게 잡상인들 많은데 가면 잡상인들 어때요? 언변이 화려하죠. 그래서 막 팔아먹으려고 별짓 다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옷가게 가면은 옷이 저랑 안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 멋있습니다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팔아먹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은 이런 언변이 탁월한 이런 광고 마케터가 여러분들을 항상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계속 중독됩니다. 특히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님이 검색 엔진에 신발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검색 엔진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님이 개인 방송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신발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 후에 그걸 또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거 검색할 때 신발 광고를 막 보여주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님이 아직 인공지능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과 시청 기록이 저장되지 않게 설정했다 하더라도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님이 만약에 검색과 시청 기록이 저장되지 않게 했다는 거는 혹시 님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분실되거나 아니면 님이 굉장히 큰 모니터로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혹은 PC를 공유할 때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거지, 즉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거지 컴퓨터가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짓 하시는 거예요.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이 저장되지 않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못 볼 뿐이지 컴퓨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님이 요즘 나오는 브라우저의 비밀 모드로 한다고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님이 쓰는 컴퓨터에 혹은 스마트폰에 기기마다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죠. 그리고 님이 인터넷 접속하는 IP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랑 IP만 알면 님이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거를 외부에 공개 안 하는 거는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몰래 컬렉션 하는 거지 이미 다 컬렉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폰을 조심한다, PC를 조심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너무 지배하는 거에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고, 저조차도 인공지능 개발한 저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신형 핸드폰 사용을 중단하고 제가 지금 쓰는 폰 바꾸기 전에 한 5년 전에 썼던 구형 폰 있거든요. 인공지능 기능이 별로인 구형 폰을 쓴다고 선언하고 바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은요, 어떤 디지털 장비를 쓰는 순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피해서 살기란 쉽지 않아요. 결국 인공지능을 피해서 살려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장비를 다 버리고 뭐 무슨 돛 닦는 사람처럼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모든 장비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유비쿼터스가 사실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컨셉을 빌려서 이제 테크놀로지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님 집에 TV 보시죠. 요즘 나오는 TV 다 스마트 TV예요. 그 스마트 TV라는 얘기는 핸드폰, 타블렛을 혹은 타블렛을 벽에 걸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이 되잖아요. 24시간 님이 무슨 채널을 보고 님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님의 폰, 거기에 카메라, 마이크 있죠. 님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랑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랑 막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그 스마트폰 인공지능 부를 때 쓴 단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반응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가 하는 대화를 24시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거기서 본인을 호출하는 말을 듣는 순간 반응하죠. 하지만 반응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쓰시죠?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그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다 꺼버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방 안에 있었는데 와이프랑 막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좀 사야겠다. 뭐 겨울이니까 조금 두꺼운 옷을 사야겠다 라는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끝나고 제가 스마트폰을 켰는데 옷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소름 끼쳐가지고 뭐 이래 하면서, 그 후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좀 싫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테크놀로지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훈련은 저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뭔가 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검색 기록을 저장되지 않게 설정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님이 그렇다고 지금 쓰는 폰을 구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님의 멘탈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개인 방송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폰에 개인 방송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개인 방송은 저도 가끔 정보를 얻기 위해, 뭐 예를 들면 취직 정보라든가 뭐 세상 돌아가는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개인 방송 볼 때가 있어요.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원시인처럼. 하지만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개인 방송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에 개인 방송 앱이 있으면 본인이 여태까지 구독했던 채널과 여태까지 봤던 본인이 관심 있었던 영상들을 인공지능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님한테 막 계속 보여주려고, 더 중독시키려고. 그래서 저는 앱을 지워버리고,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 스마트폰의 앱 브라우저를 켜고 플랫폼 뭐뭐닷컴을 치고 들어가서 검색 엔진을 누르고 거기다가 보고 싶은 주제를 검색한 후에 그것만 딱 하나 보고, 추천 동영상은 절대 안 보고 딱 그것만 딱 보고 끕니다. 로그인은 절대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멘탈을 좀 지킬 수가 있어요.
현대인은 인공지능에 완전 중독돼 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지 인식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중독된 세대예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님한테도 제가 굉장히 솔직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님이 제 채널을 너무 과하게 보세요.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제 채널을 과하게 보는 사람 있으면 뭐 저도 조회수 빨고 제가 광고비 많이 받으니까 뭐 저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제가 그냥 돈 벌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는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님이 제 채널을 너무 열심히 보세요. 그 얘기는 님이 유학 관련된 미디어에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자제하셔야 돼요. 본인이 혹시나 유학에 너무 꽂혀있지 않은지, 그 삶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유학이라는 이 필드를 다루면서 유학하다가 완전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유학 가던 당시에 한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은 저랑 같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형님이셨는데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에 석사과정을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석사 공부할 때 주변에 잘난 사람들 많이 봤겠죠. 다 미국 유학 가는 걸 보면서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 박사를 따는 것만이 진짜 성공하는 길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꽂혀있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모든 거를 다 유학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재미없고, 왜냐면 열심히 사는 거에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어느 날 미국에서 박사 딴 사람이 갑자기 귀국하면서 내 위에 오고 뭐 거의 그런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모든 미디어는 다 유학 관련 홈페이지고 유학 관련된 방송이고 유학 관련된 책이고 그 삶이 너무 유학으로만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이 계속 유학만 준비하는데 유학이 안 되는 거야. 학교가 안 돼. 막 5수, 6수, 7수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시촌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뭐 하냐면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고시원 같은 데 살면서 그렇게 고시 학원 다니면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이 40 될 때까지 취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고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판검사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다가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그 완전 중독된 거죠. 그 고시 공부에. 삶이 건강하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채널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게 제 채널에 지나치게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뭐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저는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마음이 중심이 없고 유학에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적으로 이런 유학 채널만 보고 삶의 밸런스가 없어진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 채널에 몇 명 계셨습니다. 근데 제 채널에 중독되었던 사람들, 중독된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어떤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동네 커뮤니티, 뭐 실제로 본인이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뭐 교회,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혼자 방구석에서 사람 안 만나고 미디어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본다고요. 뭐 예를 들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화 채널만 계속 보고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라마 속의 채널만 계속 보고, 유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학 채널만 계속 보고,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신세계가 점점점 그걸로만 가득 차게 돼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은 불같은 화를 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변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에 미디어에 중독되는 거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미디어 금식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만 뭔가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채널에도 예전에 한 구독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오로지 인터넷 검색으로만 모든 정보와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미국 가면은 더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사회라서 더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정말 위험해요. 정신건강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미디어 금식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도록 하세요. 온라인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트레이닝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온라인 뭐 아이디라는 형태로 온라인에서 만나고 뭐 댓글로서 주고받는 관계는 진짜 인간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성인이라면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 온라인 시대잖아요. 특히 코비드 이후로 사람들이 서로 대면 관계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급속도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이제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만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급격히 문화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고 정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게 다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보다 온라인 인간관계를 선호하면서 인간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괴상하게 변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자 이제 코비드도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사람을 만나세요. 실질적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배우는 게 중요하지 온라인에서 막 뭔가 하는 거는 정신건강에 저는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들 건강한 마인드로 유학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미디어에 대한 본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 실제로 대화를 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 중심적. 그래서 뭐 결혼하신 분은 아내와 자녀와 많은 시간을 쏟으시기 바라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오프라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때 이런 인공지능에게 편향당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